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을 한 가지 내렸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도 2% 미만인 정당은 등록을 취소하고 당명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정당법 규정, 이른바 한국판 봉쇄 조항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 규정은 현행 선거제도와 함께 소수 정당들의 제도권 진입을 막는 사실상 양당제를 유도하는 장치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체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간판을 내려야 했던 녹색당, 옛 진보신당, 청년당 등이 다시 숨 쉴 구멍을 얻은 것도 살펴볼 대목입니다. 녹색당의 하승수 공동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공동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이 기존 정당의 당 대표와 같은 거죠? 대외적인 대표성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기존 정당의 대표보다는 좀 권한이 좀 약하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녹색당이 이제 좀 중앙 집권적인 정당 구조에서 벗어나려고 대표라는 제도를 좀 취하지 않고 공동운영위원장 이런 직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예. 먼저 헌재 결정이 이제 지난주에 났는데요. 28일이었죠, 지난달.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청취자들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2년 총선에서 4.11 총선에서 2%를 얻지 못했던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들은 그 선거 다음 날 바로 등록 취소를 당하고 4년 동안은 그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정당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12년 5월에 그 녹색당과 이제 진보신당, 청년당 이 세 정당이 그 당시에 등록 취소가 됐었는데 이 정당법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1년 8개월 만에 이제 지난 1월 28일 날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예. 그 정당이 등록 취소됐다면 그동안에는 당명을 어떻게 써왔습니까? 네, 그 등록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 재창당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녹색당 같은 경우는 지금 2012년 10월에 이제 재창당을 해서 녹색당 더하기라는 이름으로 중앙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다시 했고요. 예. 진보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당으로 당명을 바꾼 상태에서 어쨌든 정당 등록을 다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이름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활동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예. 일단 헌재가 관련 정당법 규정이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그 헌재의 판결 논리 어떤 근거였죠?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는 간단한데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이 이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법상의 어떤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정당을 만들었는데도 득표율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정당을 사실상 해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정당 자체가 존립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를 들었고요. 또 한 가지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2%에 미달하면 등록 취소를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서는 또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형평에 맞지 않고 잘못됐다. 왜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이런 조항을 적용하느냐.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이 만장일치로, 좀 이례적입니다만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헌재 결정이 나왔으니까요. 그렇다면 현행 그 정당법 규정은 당장 효력이 상실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상실되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녹색당하고 진보신당은 이미 이제 재창당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소송을 했던 이유는 사실 이 조항, 우리는 재창당을 할 수 있지만 이 조항을 놔둔 상태에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조항 자체는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들은 없게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녹색당 같은 경우는 지금 녹색당 더하기라고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거기에서 이제 더하기를 떼고 녹색당으로 다시 돌려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례가 없기 때문에 중앙선관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앙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름을 더하기를 떼고 녹색당으로 되돌릴 생각이고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이제 이 조항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이제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녹색당으로 이제 이름을 되찾기 위한 과정은 지금 중앙선관위와 협의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관련 정당법 규정, 기존 정치권의 어떤 좀 이기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 어떤 이유로 이런 조항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네, 이 조항들은 이제 1980년에 전두환 정권 신군부가 쿠데타로 집권을 할 때 중간 과정으로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예. 80명이 좀 넘는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런 군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경제계, 언론계, 정치권 이렇게 해서 이제 위촉을 했는데요. 이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2%가 안 되면 등록 취소를 하고 이름을 쓰지 못한다. 이 조항을 그때 이제 삽입을 한 겁니다. 예. 사실은 이 조항 자체가 사실 군사 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 정당성이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부분만 이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1989년에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한번 하면서 등록 취소는 하더라도 이름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조항을 바꿉니다. 그게 1989년의 일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등록 취소를 당하더라도 다시 이제 그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이런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2년도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정당법을 손보면서 다시 그때 등록 취소를 당하면 4년 동안 또 이름을 쓰지 못한다는 부분을 또 부활을 시켰습니다. 예. 그 부활을 시키면서 아무런 입법적인 이유를 대지를 못했는데요. 사실 제가 문제로 보는 건 2002년도에 그걸 부활시킨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이게 만들어졌다가 중간에 민주화 과정에서 한번 부분적으로 삭제가 됐었는데 이걸 2002년에 다시 부활시킨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여야 기득권 정당들이 그 당시에 진보 정당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위협이 되니까 그런 걸 제거하려고 이 조항을 부활시켰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득권 정당들 간의 야합의 산물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이번에 헌재 결정으로 이제 폐지가 됐고요. 네네. 외국에도 이런 규정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있다면은 좀 사례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요번에 헌법 토론을 준비하면서 저희 쪽 변호사님들이 외국 사례를 다 찾아봤고요. 예. 중앙선관위 쪽에도 자료 나와 있는 걸 다 봤는데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도 없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득표율이 어느 정도 돼야만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의석을 배분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사례는 있는데 득표율이 얼마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정당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소수 정당들의 제도권 진입을 막는 장치였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요. 또 네네. 다당제를 불허하는 장치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녹색당의 사례를 비추어서 어떤 어려움이 좀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녹색당 창당을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창당해도 총선 한번 거치고 나면 2%가 안 되면 등록 취소당하고 이름 못 쓰게 된다. 곧 없어지는 정당 아니냐? 네, 곧 없어질 수 있는데 그런 일을 왜 하느냐.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창당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 말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를 하려면 기득권 정당에서 해야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굳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새로운 정치 세력이 워낙 성장하기 어렵게 이제 법 제도가 되어 있는 게 크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2%가 안 되면 정당이 아예 없어진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창당을 하게 됐는데 그 창당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사실 창당 준비 과정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등록 취소를 당하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요. 정당을 홍보할 때도 녹색당 더하기라는 이름으로 이 당원을 모집하거나 홍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름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올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1월 28일 선거 날 때까지도 뭐 우리가 후보로 예정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좀 불안하게 생각했던 게 과연 투표용지에 우리가 어떤 이름을 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름을 쓰는 것하고 정당 명칭을 쓰는 게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 가지는 불안감 이런 것도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헌재 결정이 단지 녹색당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나오려고 할 때 어쨌든 큰 장애물 하나는 없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안철수 신당에서도 고마워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예. 뭐 안철수 신당이야 뭐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지금 그런 걱정은 안 하시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 유럽에서는 해적당도 있고 여러 정당들이 새로 유럽에서는 지금도 뭐 여러 정당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어쨌든 이 2% 조항 자체가 삭제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부긴 합니다만 반론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당제를 지지하는 그런 분들은 정당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조치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네네.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정당의 난립을 막아야 된다, 양당제가 좋다 이 이야기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완전한 허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원내에 진입해 있는 정당들이 7개, 8개 정도 되는 게 보통인 것 같고요. 예. 요즘에 우리가 북유럽이나 덴마크 같은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는데, 덴마크나 북유럽의 정당 구조를 보면 대부분 7, 8개 정당들이 원내에 들어가 있고, 또 원외에도 많은 정당들이 있고요. 그 정당들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독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두 개 정당이 여러 정당들이 정책적으로 연합하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 그 나라 정치를 좀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당제가 바람직하다, 정당 난립은 곤란하다, 그 자체는 전혀 어떻게 보면 정치 현실을 보더라도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정당들이 경쟁하고 그 정당들이 좀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정치 발전에도 좋고, 그게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진보신당이나 청년당 얘기는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네네. 녹색당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2012년 총선에서 녹색당이 네네. 어떤 성적 거뒀습니까? 저희가 3월 4일 날 창당을 하고 4월 11일 날 총선 참여를 했는데요. 예. 인지도나 이런 게 굉장히 낮아서 그 당시에는 0.48% 표로 따지면 10만 3,811표를 득표했었습니다. 예. 예. 창당 한 달, 한 일주일 만에 총선에 네네, 나선 선거를, 입장이었는데요. 예. 네네. 그 녹색당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라든가, 네네. 어떤 정강 정책을 갖고 있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녹색당은 유럽에 있는 녹색당이나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에 녹색당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 그린파티 녹색당이라고 하는 데들은 나름대로 철학이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세계 녹색당 헌장이라는 게 있고, 그 헌장에 보면 이제 단지 생태 환경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인권, 평화,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정의 이런 것들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녹색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치들을 지향하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전이나 기후변화 문제 같은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원전이나 그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 문제, 평화 문제 또 지역 자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예. 헌재 결정이 다행히 좀 일찍 나서 네. 지방선거 준비를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이번 6.4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참여하실 계획이신가요? 녹색당이 아직 신생정당이고 이제 출발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보다처럼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경기도 과천시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
시장 선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녹색당에 2명의 이제 시의원, 지방의원이 소속돼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과천시의원이기 때문에 과천시장 선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제 그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 또 광역 비례대표의원 선거, 이런 지방의원 선거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이번 헌재 선거를 계기로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를 통해 이제 좀 지역 기반을 마련하고 이제 좀 지역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닦는다고 생각하고 지방선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헌재 결정이 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네네. 보여지는군요. 네네. 예,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헌재 결정이 다른 이유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이 지금 헌재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이번 헌재 결정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지요? 일단 헌재에서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어쨌든 이렇게 정당 설립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 결정에서 헌재가 밝혔다면, 그 정당을 함부로 해산하는 것도 저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예.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그래서 사실 통합진보당 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당 자체를 위헌적인 정당이라고 해산한다는 건 굉장히 그거는 무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들도 있지만 어쨌든 정당에는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있고, 그 당원들은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정당에서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정당이라는 조직 자체를 다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데, 저는 어쨌든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보장된 정당 설립의 자유, 거기에는 이제 해산당하지 않을 자유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정당 해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정부가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근거라는 건 아시다시피 굉장히 무리한 근거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좀 과감하게 잘라내고, 어쨌든 정당의 설립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당명은 녹색당 더하기라고 합니다. 녹색당의 하승수 공동위원장과의 인터뷰였는데요. 지난주 헌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 2% 미만인 정당 등록 취소하고 당명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이 정당법 규정 위헌이다, 이런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인터뷰 나눠봤습니다.